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고품격 이스타TV가 되기 위해서 저희 옵타의 프로비전과 함께하는 스탯을 비교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확실히 데이터를 보니까 좋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덕현이와 함께 했고, 지난번에는 오늘 형철이와 함께 하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 리그 20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PK 득점을 제외해도 리그 20골 이상을 득점한 윙어들이 꽤 있어요. 이전에도 저희가 뭐 베일, 마네, 스털링,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였죠? 이집트 살라. 살라였습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2010년 이후로 했기 때문에 07-08년도에 20골 이상을 기록했었던 호날두가 제외가 돼 있고, 16-17 시즌에 알렉시스 산체스도 윙어로 나와서도 20골 이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톱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좀 제외를 했어요. 이때 1516 때 지루가 하도 날려먹으니까 벵거 감독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산체스를 센터포워드 1617에 가짜 9번으로 1617 시즌에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잘했던 시즌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때는 윙이 아니니까 제외. 자, 2021, 2022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왼쪽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일 선수와 비교를 할 건데, 베일은 그때 12-13 시즌이고, 베일 미쳤던 시즌이죠. 맞아요. 네, 토트넘의 중심. 그냥 존나 빠르고 슈팅 존나 세고, 그리고 이때 생각보다 오른발 슈팅으로 때린 골들 보잖아요. 오른발도 곧잘 쓴다라는 느낌이 이때 많이 줬어요. 맞아요. 저는 베일 이때 활약이 프리미어리그를 한 선수가 씹어먹은 시즌 중에 하나로 좀 저는 꼽거든요. 1113 베일, 그리고 수아레스가 1314 살라. 바로 다음 시즌인가요? 네, 그리고 1778 살라 뭐 이런 시즌들이 생각나는데 베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33경기 치르고 있고, 베일도 33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일단 슈팅 히트맵인데, 손흥민 선수가 생각보다 베일과 비교했을 때는 박스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네요. 베일이 이때 좀 전천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드리블로 뭐 볼 끌고 가고, 저는 베일의 이때 골들이 되게 멋있었던 게 박스 밖에 중거리 슛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잡고서 드리블로 툭툭 치다가 왼발로 때리는데 힘이 제대로 실려가지고 공이 묵직하게 가더라고요. 베일의 그런 활약들, 슈팅들이 지금 이 분포대에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XG값 소니가 13.71이거든요. 근데 21골 기록했어요. 결정력 대단하다라는 그쵸? 거죠. 베일 1213 시즌에 XG값이 12.61인데 21골 기록했습니다. 결정력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베일이랑 올해 손흥민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손흥민은 경기당 슈팅도 별로 없는데 골을 많이 넣는 느낌이고, 그렇네요. 베일은 보면 슈팅이 165개. 사실 많이 때리긴 했어요. 지금 이 기대 득점 대비 많은 골이 나왔던 이유가 베일은 먼 거리 중거리 슛, 확률적으로 적은 공간에서의 혹은 적은 각도에서의 슈팅이 골로 들어간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일은 이 기대 득점 대비 골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손흥민의 경우는 저 슈팅 수 대비 골이 역시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저 미쳤어요. 네, 기회 포착을 역시 손흥민 선수도 하긴 하는데 베일만큼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슈팅 찬스에서 이 정도의 결정력을 보여줬다. 역시 결정력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슈팅 히트맵 딱 진하게 쳐 있는 부분 보면, 베일은 소니보다 오히려 중거리 슈팅을 좀 더 많이 즐겼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골 마우스라고 적혀 있는 스탯이 있는데, 골대를 그렇죠. 골을 이제 입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입 안에 슈팅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그리고 골을 얼마나 시켰느냐, 그리고 입 바깥으로, 골문 바깥으로 슈팅을 얼마나 좀 많이 보냈느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건데, 보면은 중거리 슈팅도 많이 때렸기 때문인지 베일 선수가 골대 바깥에 나가 있는 슈팅도 사실 많아요. 그 시즌에 보면. 네. 저기 저 왼쪽 상단 저 관중석 쪽으로 날아가는 거 팬들도 되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베일이 슈팅이 세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손흥민 선수는 진짜 골대박보다는 주로 안쪽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네요. 적은 슈팅에 그마저도 안쪽으로 최대한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 잘하는 게 양궁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쏘는 거. 그리고 옛날에 농구, 우리 3점슛 농구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국제대회 때. 그런 거를 보면 멀리서 쏴도 잘 넣는다. 역시 양궁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베일도 그 시즌에 XG 값이 0.02인 상황에서 득점이 한 번 있어요. XG 값이 0.02 정도 되려면은 박스 바깥쪽이고, 일단은 수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때리는 중거리 슈팅 강호들이 좀 있거든요. 올 시즌 레스터전 중거리골, 그리고 와포드전에서의 오른발 프리킥 골이 XG 값이 0.02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순도 높은 결정력 말고 기본적으로 유효 슈팅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패스 히트맵 보면요, 베일은 뭐 왼쪽에서 많이 출전했다 보니까 왼쪽 측면이 진하게 나오고,
손흥민 선수는 생각보다 좀 진하게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기록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예. 베일 선수 기록이 기대 도움이 0.00으로 나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옵타의 어떤 집계에 있어서 지금과는 그렇죠. 시스템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던 것 때문에 예. 아마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기록 보실 때는 손흥민 선수 패스 히트맵 색깔이랑 가리스 베일 이 기대 어시스트 값, 이 값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양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패스 성공률 보면 이건 뭐 소니가 언제 어디서나 패스를 잘한다. 그렇죠. 뭐 이 기록인 것 같고. 반대로 베일의 경우는 기록을 보면 전천후로 역시 이때 좀 뛰었구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패스 성공률은 오른쪽에 많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이건 뭐 오른쪽이건 이때 베일은 거의 진짜 프리롤에 가깝게 그라운드로 활개했기 때문에 이때 진짜 베일 날아다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지역별 활동 비율 보면은 뭐 소니랑 베일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 중앙이랑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도 어느 정도 가담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양발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고 베일은 오른쪽까지 가서 이제 풀어주는 느낌으로도 많이 경기를 임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글쎄요, 참 정말 손흥민이 베일과 이제 비교가 될 만큼 왜냐면 이때 베일은 언터처블이었거든요. 아니 레알 가잖아. 왜 바로 가냐고. 그다음에 레알을 갔잖아. 맞아. 맞아요. 근데 못지않게 손흥민도 올 시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베일이랑 비교해봤고 네. 17-18 시즌 아까 형철이가 말했던 살라. 진짜 이때 살라 챔스 결승에서는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월드컵에서 좀 아쉬웠어요. 좀 본인 폼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고 출전도 많이 못했고 근데 이 시즌의 살라는 정말 역대 위대한 한 시즌의 선수를 뽑으면은 뽑힐 만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살라가 이때 보면 박스 안에서 역시 볼 터치나 어떤 슈팅 히트맵이 많았고 기회 포착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지금 기대 득점값과 골 슈팅 숫자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기대 득점이 24인데 실제로 이 시즌 32골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대단하죠. 24라는 기대 득점 자체가 그만큼 기회 포착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XG값 0.02인 상황에서 득점을 한 골. 근데 살라의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드리블을 이때 워낙 잘 쳤기 때문에 드리블로 자기가 기대 득점값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되게 유리한 위치까지 예. 골을 잘 끌고 갔던 시즌이었어요. 이때 슈팅 히트맵 보면요 거의 손흥민 선수는 거의 데칼코마니아 거의 똑같거든요. 이 페널티 스팟을 기준으로 좌우 보면은 살라는 아무래도 오른쪽을 살짝 치우쳐서 왼발로 그치. 본인이 좀 마무리할 네. 수 있는 위치에 좀 진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잘 됐던 시즌이죠. 야. 상대하는 수비수들도 살라 이런 패턴을 아무래도 지금만큼 익숙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골 마우스 보면요. 뭐 많은 득점을 워낙 기록하기도 했지만 날린 것도 사실 많다. 슈팅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살라는 뭐 골대 안으로의 슈팅 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게 그만큼 슈팅의 시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공격수들만 데려와서 골 마우스 봐서 그렇지. 그 결정력 안 좋은 공격수도 보잖아요. 골문 밖에 엄청 많고 저 녹색 점들이 득점이거든요. 득점도 거의 없는데 다 주황불이에요. 다 주황불 들어와 있어요. 네. 이거는 살라 정도니까 바깥에 슈팅도 많은데 안쪽도 많다. 그쵸.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패스 성공률은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패스를 많이 시도를 했고 그때는 뭐 피르미누 저기 이제 마네 마찬가지로 마누라. 협업이 좀 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게 된 어떤 기록들 살라가 이때부터 미쳐 날뛴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패스 성공률과 활동 비율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손흥민 선수는 왼쪽으로 어느 정도 치우쳐 있지만 오른쪽에서도 영향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 살라는 왼쪽에 마네, 중앙에서 피르미누가 오가주고 좌우 전환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살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좀 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서의 패스 성공률 혹은 활동 반경 자체가 지금 뭐 이 뒤에 있는 지역별 활동 비율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좀 나뉘어지잖아요. 두 선수의 왼발, 오른발,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어떤 옵션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게 드러나네요. 자, 그리고 리버풀은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시즌 18-19 시즌에 사디오 마네 득점을 기록했던 시즌. 이번에 또 왼쪽 인간의 비교. 예. 사디오 마네 선수가 이 시즌에 36경기 나왔고요. 기대 득점 15인데 22골 기록했습니다. 슈팅은 87개. 굉장히 페널티 스팟 근처에 모여 있어요. 저 근처까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침투를 동물적으로 가져가는 스타일이죠. 마네가 그래서 지금의 이 히트맵이 좀 찍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골마우스 볼 건데 근처니까 유효 슈팅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됐어요. 아, 그러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 슈팅 히트맵 보면 박스 바깥쪽이 마네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벗어난 슈팅 마네와 비교했을 때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좀 더 적어 보여요. 그러네요. 예. 이게 참 저는 저 당시 마네가 은근 결정력 때문에 좀 화가 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손흥민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네요. 슈팅 87개 22골이면 통계적으로는 마네가 우리의 어떤 내가 시각적으로 봤던 그것과는 다르게 가까이서 놓쳐서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패스 히트맵은 당연히 이제 왼쪽 그리고 이제 중앙 쪽에 좀 진하게 나와 있고 기대 어시스트는 4.6이었는데 실제 도움은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이거는 동료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정도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때 살라가 1718 때보다 결정력이 조금 떨어졌던 때인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주었겠죠. 자, 지역별 패스 성공률과 지역별 활동 비율은 역시 앞서 지난 시즌의 살라보다는 마네는 역시 왼쪽에 많이 있어요. 예. 두 선수 다 왼쪽 윙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왼쪽에 좀 치우쳐진 그런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마네의 경우는 조금 박스 근처로 들어와서는 왼쪽의 지분이 확실히 좀 줄어들죠. 그러네요. 박스 근처에서는 역시 침투를 좀 우선시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예. 손흥민의 경우는 아무래도 케인과의 연계 과정에서 왼쪽을 더 깊숙하게 케인이 가운데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손흥민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침투 방향과 패스 성공률에 있어서 손흥민은 확실히 왼쪽 깊숙한 지점도 퍼센테이지가 높고 예. 마네의 경우는 주로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러네요. 왜냐면은 네. 손흥민 선수 지역별 패스 성공률 왼쪽 이제 박스 왼쪽 파이널 서드에서 박스 왼쪽을 보면 97.5%의 패스 성공률이고 활동 비율도 11.7%인데 그렇죠. 마네는 그곳에서 패스 성공률이 65.8%로 떨어지고 활동 비율도 9.1%로 많이 떨어지긴 해요. 박스 가운데로 그만큼 들어온다는 거죠. 토트넘은 특수성상 계속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손흥민에게 맡기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20 시즌 라임 스털링. 이때 라임 스털링 선수가 33경기 치르면서 20골 기록했고 기대 득점 대비 뭐 더 많은 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에요. 네, 확실히 기대 득점이 높다는 건 스털링도 기회 포착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기회 거예요. 포착 한 거에 비해 솔직히 이 시즌도 앞서 이제 마네 얘기했지만 놓친 거 많은 시즌이었거든요. 많죠. 네. 스털링도 온타깃 비율 보면요. 소니가 올 시즌 54.5%인데 1920 시즌의 스털링이 온타깃이 사실 38.4%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결정력은 네. 스털링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되겠죠. 슈팅 히트맵도 아무래도 이제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살짝 왼쪽 박스 안쪽에 색칠이 돼 있는데 이 근처에서 슈팅을 했는데 벗어난 슈팅에 맞았다라는 것을 골 마우스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저 중에 덕배 패스는 몇 번 있었을까? 저거요? 1920 이면 제가 볼 데브라이너 많이 할 때는 텐데. 3분의 1 정도는 덕배 패스지 않을까요? 키패스? 체감으로 봤을 때. 아니 뭐 본인 네. 드리블 돌파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 아무튼 0.06인 상황에서 득점 1회. 스털링의 경우도 비교적 저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의 슈팅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스털링 골마우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손흥민 골마우스는 왼쪽으로 벗어난 거 오른쪽으로 벗어난 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스털링은 왼쪽으로 벗어난 거는 좀 낮고 오른쪽으로 벗어난 건 뜬 게 많거든요. 저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차다가 파포스트 보고 차다가 멀리 날려서 그래요. 네, 저게 그런 패턴이 많아요. 스털링 선수가. 그쵸. 왼쪽에서 안쪽 들어올 때 좀 많이 보여지는 특징이죠. 자, 그리고 패스 히트맨 스털링 선수 역시 왼쪽에 찌네요. 기대 어시스트는 6.25였는데 도움은 1개였다. 네. 본인도 날린 거 많았지만 뭐 제주스라던가 뭐 마리즈라던가 다른 동료들도 많이 날렸다.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랑 활동 비율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뭐 왼쪽에 진하게 돼 있는데 파이널 서드 왼쪽에선 70.1%고 아크 정면에선 74.4%. 굉장히 맨시티가 공략을 많이 하는 위치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저 깊숙한 지점의 왼쪽 넓은 공간 연계 혹은 하프 스페이스 쪽 연계는 풀백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물론 맨시티는 풀백도 풀백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메잘라처럼 기능해서 그러니까요. 다비드 실바가 또 저 위치 연계를 중심으로 맡아줄 때가 많긴 했었죠. 그러니까 스털링이 좋은 선수인데 맨시티 팬들이 이 선수가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자, 파이널 서드 박스 왼쪽 보면은 패스 성공률 70.1%죠. 그 지역에서 활동 비율이 16%예요. 사실 그 지역에서 공을 많이 잡는데 패스 성공률이 떨어졌다? 좀 마무리에서 좀 패스라던가 슈팅이 안 좋구나라는 느낌을 주기가 참 좋거든요. 저게.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4명의 선수와 비교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리를 해봐야죠 이제. 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좋은 수치들이 많았습니다. 온 타겟, 그러니까 유효 슈팅률이 54.5%로 최고. 2개 때리면 하나는 유효 슈팅이야. 네, 유효 슈팅으로 전환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아까 그 골마우스에서도 골대 근처에 최대한 많이 점이 분포되는 거 봤잖아요. 맞아요. 손흥민이 다른 골대 밖으로 벗어난 것에 대비 골대 안쪽에 밑에 뛰어 있는 슈팅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XG 값이 0.02인 상황에서 두 차례나 득점에 성공했는데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많은 골을 성공시킨 선수입니다. XG 값 떨어지는 데서도 2골 기록했으니까. 비교적 최근에 봤던 레스터전의 왼발 중거리 골.
와포드전의 오른발 프리킥골. 와포드전의 오른발 프리킥골은 상황상 행운도 좀 따랐다 치는데 저도 그 생각하게 네,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감겨서. 그게 또 잘 노린 거긴 하지만 아. 키퍼와 수비의 반응도 거기에 절묘하게 곁들여졌거든요. 근데 레스터전 왼발 중거리골은 이 수치에 있어서 이 스탯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안긴 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패스 성공률 86.8%로 최고. 특히 일선 지역에서 제일 높은 패스 성공률 91.5%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높구나. 높은 네, 지역에서. 71번의 시도 중 65번의 성공. 크로스를 제외한 수치가 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얼마나 좋은 어떤 동료 활용 능력을 보여줬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케인에게 도움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득점왕 쪽으로 이제 목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세 시즌 연속 10-10도 도전했습니다만은 뭐 두 경기 남아서 어시스트 숫자 채우면 됩니다만은 올 시즌 이러한 높은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어시스트 숫자가 좀 멈춰 있는 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베일, 마네, 살라, 스털링 그 시즌은 정말 씹어먹었다라고 했던 윙어들과 비교했을 때 스탯 쪽으로도 네. 여러 부분에서 낫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2경기 남았거든요. 번니와 노리치입니다. 잘해보자 진짜. 개인적으로 노리치전 진짜 많은 기대가 좀 되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정말 최고의 시즌으로 맞습니다. 올 시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경기도 화이팅입니다.